네, 안녕하세요. IDSL의 석사과정 이기련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Deja-vu Contextual Sparsity for Efficient LLMs at Inference Time이라는 논문입니다. PMLR에 23년도에 제출된 논문이고, 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사이테이션 수는 275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해봤습니다. 모티베이션과 오버뷰 말씀드리고, 프로포스 메소드를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observations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밸류에이션 하고 컨클루전 마지막에 썸업 이 논문을 총 썸업하는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적인 스파시티 연구의 조건 및 주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 학습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모델의 경우 아카데믹 레벨에서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파인튜닝 같은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모델 학습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정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파르시티 비율이 너무 높을 경우 정확도가 유지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고, 이럴 경우 모델 추론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델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제 속도 향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점이고, 이 논문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연구가 LLM 타겟으로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자뷰라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어텐션 헤드 및 MLP 뉴런을 제거해서 연상량을 줄이는 것이고, 이렇게 연상량이 줄어서 추론 속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계략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헤드가 0부터 n번까지 있는데, 이렇게 헤드 중에 이렇게 헤드 단위로 이제 프로닝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고, MLP도 마찬가지로 이 뉴런 단위로 프로닝을 진행해서, 그러니까 연산의 생략을 진행해서 속도 향상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이 pre-trained LLMs are contextual sparse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contextual sparsity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정 어텐션 헤드 또는 MAP의 뉴런의 출력값이, 그 출력값 중에서도 특히 L2놈 값이 이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해당 헤드 또는 뉴런은 스파시피케이션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총 두 번의 추론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댄스 모델을 실행해서 각 레이어 단위의 출력값을 추출을 하고요. 그 출력값을 기준으로 특정 스레시홀드 이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정 스레시홀드 값이 이제 되지 않을 경우 연산을 생략해서 이제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텐션 헤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80%를 연산을 생략할 수 있었고, MLP 뉴런 같은 경우는 95%의 연산을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큐러시가 잘 유지가 되었었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t activated hea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각 모델에 따라서 모델의 크기에 따라서 있는데, 헤드 같은 경우에 총 한 80, 최대 한 거의 다 생략을 해도 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또 ML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95% 평균적으로 95%를 생략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또는 뉴런의 출력값이 이제 작다면 연산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한 결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토큰 클러스터링 인 어텐션 레이어스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즉 셀프 어텐션이 민 쉬프트 클러스터링이랑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이걸 조금 자세히 다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his full shipping company provides a different vehicle option like car and 하고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때 예측 도중에 특정 레이어에서 헤드를 이제 관찰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 레이어 헤드를 관찰했을 때 어떤 헤드는 이런 헤비 히터를 갖고 있고, 어, 어떤 헤드는 헤비 히터가 아닌 뭔가 유니폼 믹싱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런 이제 이 현상이 이제 민 쉬프트 클러스터링과 이제 비슷하다고 하기 때문에 민 쉬프트 클러스터링 같이 보인다고 하고, 이전 어,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입력 토큰에 따라서 헤드와이즈 스파시티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slowly changing embedding across layers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임베딩 값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한 번에 토큰 임베딩 디멘션들이 임베딩 그 값들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를 한다는 것인데, 그림 A를 보시면은 이제 연속된 두 개의 레이어 사이에서는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어, 매우 높고, 또 심지어 그림 B를 봤을 때도 이 첫 번째 레이어를 제외한 어, 이후에 이제 레이어들이 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좀 높게 측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막 8개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거의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0.7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CD의 경우는 이제 이, 어, 이, 이 여기 공식을 보시면은 이제 레지듀얼 값과 레이어 출력 값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레이어 출력 값들은 매우 이제 L2 노음 값이 작고, 레지듀얼 값들이 오히려 이제 큰 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추론을 할 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고 MLP 또는 어텐션 레이어를 거치는데, 이 레지듀얼 값이 매우 크고 그다음에 레이어 출력 값은 매우 작기 때문에 이 X 프라임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한 번에 레이어 놈과 MLP 어텐션을 거친다고 해서 값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 말은 즉 현재 레이어의 출력의 스파르시티가 다음 레이어의 출력에서도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예, 어텐션과 MLP 모두 이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MLP에서의 이제 컨텍스추얼 스파르시티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챌린징 포인트를 먼저 정의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스파르시티 뉴런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스파르스 뉴런을 찾는 이 레이턴시가 길 경우에 스피드업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 175B의 MLP 같은 경우 레이턴시가 이제 0.2ms가 됐는데, 스파르스 값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NNS 방법들 같은 경우는 각각 10ms, 4ms의 레이턴시가 걸리게 됩니다. 즉 MLP의 추론 시간보다 이런 NNS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더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결국에는 이런 NNS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sparsity searching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 sparsity predictor라는 것을 제안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two layer ML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LP를 사용을 해서 attention head 그 MLP의 뉴런의 스파르시티를 구별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이 MLP를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 저희가 스파르스하게 만들 모델, 그러니까 저희가 추론을 할 모델에 대해서 이제 모델 추론의 활성화 값, 액티베이션 값들을 기반으로 스레시홀드에 따라 뉴런을 P 플러스와 P 마이너스로 분류하여 데이터셋을 생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것이 MLP의 뉴런이 된다면 저희가 인풋을 넣어서 그때 액티베이션을 만들고, 그것이 특정 스레시홀드 값이 넘으면 플러스로, 네, 넘지 않을 경우는 마이너스로 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진 분류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이 스파르스 프레딕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 학습한 스파르스 프레딕터를 사용해서 모델 MLP에서 주로 뉴런을 분류한 다음에 그 분류된 뉴런들은 이제 스파르스 하게 되고, 그러면 연산을 생략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은 MLP를 한번 수행을 해서 모델을 스팔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추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스팔스한 덴시티가 0.8일 때까지 파이토치 구현보다 빠른 추론 속도를 보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그림 7을 보시면 이 파이토치 구현 속도가 이 정도가 200 정도를 웃돌고 있는데, 스파르스 MLP의 이제 데자뷰를 구현한 경우 어, 이 덴시티가 어, 한 0.8일 때까지는 파이토치 구현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대 4.5배까지 빠른 추론 속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어텐션에서 어떻게 스파르시티 프레딕션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텐션 헤드를 제거할 경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앞서 MLP와 마찬가지로 레이턴시가 길게 오면 스피드업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은 이제 이전 디코드에서 어, 몇 개의 헤드가 제거되었다면 현 시점에서 이전에 제거된 헤드에 대해서 키밸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MLP와 마찬가지로 스파스 프레딕트를 학습시켜서 사용해서 이제 레이턴시 문제를 해결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KV가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헤드 입력 임베딩인 Y를 따로 저장해 놓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론 진행 중에 이전에 그 제거됐던 헤드의 키밸류 값이 필요하게 된다면은 이 저장해놨던 y 값을 기준으로 키밸류를 다시 계산해서 추론을 하겠다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역시 0.8보다 작은 덴시티가 이제 0.8보다 작은 수준에서는 파이토치보다 더 빠른 구현 속도를 보였고, 최대 5배까지 빠른 추론 속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reducing overhead with asynchronous execution이 되겠는데, 이 방법이 이제 레이턴시를 이 스parse predictor의 레이턴시를 잘 하이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루커 헤드 프레딕터라고 부르는데요. slowly changing embedding 현상을 활용해서 현재 레이어의 입력을 다음 레이어의 희소성을 미리 예측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때의 어텐션 헤드의 스파시티를 구하기 위해서 그 이전 어텐션 레이어에서 나왔던 값들을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모델 추론과 루커헤드 프레딕터를 병렬적으로 실행을 했을 때 레이턴시를 하이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이제 어,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에피션트 임플레멘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어, 이 항목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커널 퓨전이 되겠고, 두 번째는 메모리 콜렉싱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기존의 파이토치를 그대로 파이토치로 구현을 할 경우 스파스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의 경우는 두 번의 커널 호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스파스 매트리스 인덱싱과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커널을 호출하고 그다음에 GPU의 연산기에서 실행을 하고 다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길기 때문에 이 커널을 퓨전하는 게 필요했고, 그다음에 또 메모리의 과다한 사용 역시도 이제 커널 퓨전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의 매트릭스에서 필요한 원소를 추출하여 GPU 메모리에 따로 저장을 하고, 인덱싱한 원소를 GPU 메모리에서 다시 연산하기 위해서 레지스터로 전송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을 하고 하나의 커널로 구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하나의 커널로 구현한 결과 속도는 최대 4배 상승, 메모리는 최대 3배 절약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콜렉싱이 되겠는데, 파이토치 코드로 그대로 이제 훈련을 했을 경우 특정 웨이터들이 로우 메이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스파스 연산 같은 경우는 특정 웨이트들을 컬럼 메이저로 읽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해서 그런 웨이트들을 따로 추출하여 컬럼 메이저 형식으로 저장한 것이 또 하나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GPU의 메모리 콜렉싱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 다른 처리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어, 이렇게 속도 향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스파르시티를 이용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스피드업이 되겠죠. 스피드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실험 환경은 FP16점 밀도, 그 다음에 스파르시티는 75%로 설정, 배치 사이즈는 1로, 그 다음에 엔비링크로 연결된 8개 NVIDIA 200 GPU를 사용해서 추론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트랜스포머 패스트 트랜스포머 이런 인퍼런스 엔진보다 1.8배에서 2배, 그리고 허깅 페이스의 이걸 코드보다 4.8배에서 6배 정도 빠른 토큰 생성 속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파르시티 비율에 따른 어큐러시가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도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우선 기본 설정 같은 경우에는 FP16 전밀도를 사용했고, 이 LM Evil Harness라는 유명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링과 이제 제로샷 또는 파이브샷 같은 태스크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요. 이 그림 9번을 보시면 다양한 태스크에서
평균적으로 75%까지 이제 각각 75%까지 스파시피케이션을 적용하여도 어큐러시가 결과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는 계속 OPT 175빌리언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작은 모델에도 잘 적용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작은 모델인 OPT 66빌리언 그리고 블룸 66빌리언에서도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이제 스파시티를 50%로 설정하였을 때 어큐러시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머리 페이지 해드리겠습니다. LLM의 컨텍스추얼 스파시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여서 속도 향상을 도모한 것이 이 데자뷰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텐션이나 MLP의 출력 값을 기반으로 스파시피케이션을 적용하여도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임베딩 레이어를 통과할 때 값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속화하기 위해서 스파르시티 프레딕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루커헤드 프레딕션을 적용하여서 레이턴시를 하이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이피션트 임플리멘테이션을 위해서 커널 퓨전과 메모리 콜랩싱까지 구현한 것이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허깅 페이스보다 평균 4.86배 그리고 패스트 트랜스포머보다는 1.82배 높은 폴 토큰 생성 속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